아. 네. 자, 자, 이제 우리 그 당좌 예금 거래까지 봤는데 8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이제 조그만 거. 무교재 89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거기 필수 분계 연습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앞으로 요 책 이제 설명할 때는요, 앞에 그 이론 부분 설명하고 그 사례 있죠? 그거 수업 시간에 이제 사례 거기 이제 표에 나와 있던 앞쪽에 나와 있던 그거 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 필수 분계 연습 가지고 연습을 그 자리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복습을 하실 때는요, 그 사례가 가장 기본적인 그 이해하실 때는 그 폼이고 필수 분계 연습으로 복습하셔도 되고 이 분계 연습은 여러분 이해하는 거를 좀 이제 다듬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89페이지에 필수 분계 연습 그 예금인데요. 요거 뒤에 이제 쭉 이제 필수 분계 연습이 있고 객관식이 있고 하는데 객관식하고 요 뒤쪽은요. 전산회계 교재에서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전산회계에 이제 그 가정에 맞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우리 FAT 1급은 상기업이죠. 상품만 팔아요. 상품을 사와서 상품 파는데 전산회계 1급 우리 회계 전산회계 같은 급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조기업을 가정해요. 그러니까 제품도 팔아요. 원재료도 나와요. 근데 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나오는 거고요. 원재료 상품 사오면 하변에 상품 하시면 되고요. 원재료 사왔다? 하변에 원재료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해보실까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끊어서 해볼게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연습장에다가 여러분 어, 뭐 연습장에다가 한번 분개 직접 해보세요. 1번부터 4번 지금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손으로 써봐야 돼. 듣고 이해했다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분개를 여러 번 해보셔야지. 1번부터 4번까지 직접 손으로 분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 1번부터 4번.
네, 4번까지는 됐죠? 한번 볼까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1번 신한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금하다. 뭐 당좌 예금하다, 당좌 예입하다 다 무슨 얘기예요? 당좌 예금 통장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뭐부터 할까요? 당좌 예금 통장 잔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당좌 예금 증가 감소. 증가, 차변 대변. 차변이죠. 당좌 예금을 차변에 적으면 당좌 예금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뭐가 감소해요? 현금이 감소해야지. 현금이 감소합니다. 현금의 감소 대변 현금 100만 원 하시면 돼요. 당좌 예입하였다. 그다음에 2번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20만 원을 현금 입금하였다. 뭐 중요한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앞서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계정 과목은 아니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사용이 제한돼 있고 유동에서 비유동으로 이렇게 분류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말 문제로 나오고 계정 과목 처리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유동에서는 조금 바꿔줘야겠다라는 그 개념만 잘 가지고 있으시면 말 문제 대비해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얘는 비유동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유동. 그렇죠? 20만 원. 뭐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보통예금 통장 같이 잔액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얘는 비유동 계정 과목이다. 유동 유동 비유동에서 비유동에 들어간다. 이게 말 문제로 더 잘 나옵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한번 원재료를 2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항상 우리가 뭐 사오고 팔았을 땐 이런 식이에요. 뭘 사왔다? 대금 어떻게 했다. 뭘 팔았다? 대금 어떻게 했다. 그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원재료를 사왔으니까 그냥 차변에 증가한 거는 원재료 하시면 돼요.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원재료. 원재료 사왔죠? 차변에 원재료가 증가합니다. 원재료 2만 원 증가하고요. 뭐 현금이었나요? 아, 당좌 수표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당좌 예금이 2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원재료를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받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대요. 우리가 자기압 수표라고 쓰고 현금이라고 읽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재료를 사왔고 그렇죠? 얼마였죠? 3만 원. 그리고 자기압 수표라고 써 있지만 우리는 그냥 현금으로 읽고 처리하면 돼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8번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볼까요? 5번. 5번 제품을 30만 원에 매출하고 팔았다는 얘기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당좌 수표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제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죠. 무슨 매출? 제품 매출이에요. 제품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입니다. 제품 매출 수익이에요. 자산 아니에요. 제품 그냥 다른 거예요. 제품 매출 30만 원 수익 발생했고요. 하변에 이제 대금 어떻게 했대요? 수표 받았다 그랬죠. 당좌 수표로 받았다. 무조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좌 수표는 그대로 은행 가서 받을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한다. 6번 제품을 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이것도 제품 매출이네요. 그렇죠?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얼마? 50만 원 하고요. 자기압 수표라고 쓰고 현금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지금 50만 원 하시면 1번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1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정기예금 통장도 있고 보통예금 통장도 있는데 정기예금 통장, 보통예금 통장에서 빼서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증가하여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보통예금 통장 빼서 어디에다가 대체했어요? 정기예금 통장에 대체했죠. 이 정기예금이란 계정 과목이 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똑같아요. 정기예금.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갔고 이 정기 예금은요 만기에 따라서 분류를 좀 바꿔주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할 예금 과목은 예금 하시면 돼요. 8번 신한은행에 예치된 정기 예금이 만기가 돼서 원금 100만 원과 단기 발생분 이자 5만 원이 당좌 예금 통째로 이체됐대요.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을 정기예금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이자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당좌예금 통장도 나오겠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분계를 할 때. 그렇죠? 계정 과목을 특정해야 되니까. 일단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예금 통장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정기예금 통장에서 옮겨갔다 그랬으니까 정기예금 통장에서는 100만 원을 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갔는데 이자도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자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이자 받는 거죠.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5만 원까지 해서 정기예금 통장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까지 해서 당좌예금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105만 원이 들어갔다는. 여러분 이게 분기하고 앞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해놓은 게. 정기예금 감소했고 이자도 발생했네. 105만 원이 당좌예금의 통장에 들어갔네. 그렇죠? 거래를 분기로 옮긴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분계들이에요. 기본적인 분계들.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앞으로 넘어오시고요. 뭐 좀 지워볼게요.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지운다.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합 계정에서 지금 앞에 뭐 3개 봤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까지 봤어요. 안 본 게 뭐예요? 현금성 자산이죠. 볼게요. 으쌰. 통합 계정 이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지금 보는 거는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 명의예요, 이거는. 그렇죠? 현금성 자산. 일단 우리 현금성 자산은요.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요. 제일 무조건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오면은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정의예요, 정의. 어떤 놈이 현금성 자산이냐? 정의 있죠. 거기 동그라미 3개 있잖아요. 그 3개예요. 그 3개. 요거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나와도 똑같이 나와요. 요 문구가. 그러니까 그 문구 그대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에 가까운 자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일단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적혀 있으니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는데 뭐 큰 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율 낮고 그쵸? 이자율이 바뀌어도 여러분 현금 같은 경우는 들고 있어도 이자율이 뭐 3%대에서 5%대 올라간다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성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성질. 중요한 건 사실 3번이에요. 1, 2번은요. 대충 느낌만 아시면 돼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을 전환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낮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만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취득일 이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얼마? 3개월 인 금융상품을 얘기해요. 자, 봅시다. 여기 취득일이라고 돼 있고 친절하게 이건 물론 영어 기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말은 취득일이라는 거고요.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님 요거에 유의하세요. 그러니까 나오는 포인트는 항상 이거예요. 요 단어를 보고기한 종료일로 바꿔가지고 내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금융상품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하거든요. 금융상품은 만기에 있는 애들인데 요 만기를 봤더니 샀는데 내가 샀어.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그 만기가 3개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또는 두 달. 그러니까 100일도 안 되는 90일이 안 되는 애들이라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곧 만기가 돼서 현금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곧 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곧이 3개월의 기준이 3개월이고 그 기준일이 언제다? 취득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취득 당. 내가 사서 3개월만 기다리면 현금 되는 애예요. 보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기한 종료일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준일이 항상 언제예요? 보고기한 종료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준일이 언제다? 보고기간 종료일을 항상 기준일로 해요. 응? 재무상태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에요. 이때 뭔가를 취득했어요. 1월 1일에. 그러면 만기가 뭐 1월 1일이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취득했다고 쳐요. 뭔가를 금융상품을. 근데 만기가 예를 들어서 이때 있어. 그럼 이게 요 기간이 3개월인지 아닌지 보는데 이 기준일을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기준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날로 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뒤에 금융상품 얘기하면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 얘는 말장난에 주의하세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분류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넣어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정의 알아두시고 요거 세 번째 요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거기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아래쪽에 참조라고 돼 있죠. 참조. 그래서 금융상품의 분류 거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계에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은 뭐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다 금융상품이에요.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 금융상품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도성 예금증서. 그거를 우리가 CD라고 그러죠. CD. 그 다음에 뭐 판매체라는 것도 팔아요. RP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기업보험, 커머셜 페이퍼에서 CP라 그래요.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여러분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회계 원리를 뛰어난 거, 회계 원리에서는 알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다만 왜 적어놨냐면요. 금융상품에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어요. 얘기는 들어봤죠 한 번씩. 뭐 양도성 예금증서가 어떻고 뭐 환매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뭔지는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뭐만 알면 돼요. 금융상품은 회계 원리에서 금융상품이라 하는 거는 뭐가 있는 애다? 만기가 있는 애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만기가 다 따로 있어요. 만기. 여기서 말한 양도선, 예금증선이, 환매체니, 기업법인이 뭐 이런 게 뭔지는 전혀 몰라도 되는데 다 뭐다? 만기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만기에 따라서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만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웠죠. 우리가 금융상품을 취득하면 세 가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금융상품을 일단 취득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셋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나오는 뭐예요? 현금성 자산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현금성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요. 단기 금융 상품. 세 번째는 장기 금융 상품. 이렇게 요 셋 중에 하나에는 분류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금융 상품이라 그러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만기가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이 만기에 따라서 요 셋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요. 근데 금융 상품을 취득했다. 근데 취득일로부터 얘는 제일 중요한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적을게요. 취득일로부터.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면 뭘로 분류해야 된다? 현금성 자산으로 가야 돼요. 현금성 자산으로. 근데 만약에 봤더니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은 일단 안 되죠. 그러면 단기금융 상품이냐 장기금융 상품이냐 요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와 장기 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1년이었죠. 단기와 장기는 무조건 1년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취득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기한 종료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져요. 기준 일자가. 이거 두 개의 구분 어떻게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종료일로부터 얼마? 1년. 1년 이내면 단기고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장기금융 상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차이가 발생했죠. 그래서 문제 잘 나와요. 이거는 현금성 자산은 언제? 3개월인데 취득일자예요. 왜 그러냐면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과 아주 가까운 애예요. 현금과 아주 가까운 애. 그래서 이거는 사자마자 90일. 아니 곰도 마늘 먹고 100일이면 사람이 되는데 그렇죠? 90일만 기다리면 얘는 현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곰인가? 맞죠? 곰이 사람 됐나? 그렇죠. 곰도 사람이 되는데 100일이면 근데 지금 얘는 10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산 날짜로부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고 그게 아닌 금융상품은 다 장단기만 구별해 주면 돼요. 일반 원칙대로. 장단기는 어떻게 한다? 보호기한 종료일 12월 30일로부터
네, 1년 아니면 단기, 넘어가면 장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는 계정 과목인데요. 조금 좀 여기까지 그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는데 얘는 계정 과목 이름인데 단기 금융 상품과 장기 금융 상품은 이 범주예요. 이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연결을 해드릴게요. 아까 현금성 자산은 어디 있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합 계정 안에 이제 계정 과목으로 있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단기 금융 상품 해가지고 17페이지에 단기 금융 상품 있죠? 거기가 이제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 단기 금융 상품이고 그 표 안에 보시면 단기 금융 상품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이런 애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기타 단기 금융 상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여보험, 환매채 이런 애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단기 금융 상품 안에 포함된 계정 과목이 뭐 있고 이런 거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일단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금융 상품 취득했다. 옛 현금성 자산이냐, 단기냐, 장기냐 요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요 구분할 때 요거 말장난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 거기도 있듯이 우리 금융 상품에 이런 것도 있었죠. 정기예금. 정기예금. 그렇죠? 이거 금융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만개 있잖아. 금융 상품이에요. 이것도 금융 상품으로 본다고요. 만개 있으니까. 얘도 만약에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이 1개월짜리가 있다고 쳐. 1개월짜리. 없겠지만 1개월짜리가 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만기 1개월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산에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기예금인데 만기가 1년이야. 근데 그 1년 만기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안에 들어와.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의 범주 안에 정기예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3년짜리 정기예금이야. 그럼 단기금융상품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보이셔야 돼. 여기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까지가 뭐예요? 유동자산이에요. 여기까지 유동자산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장기금융 상품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비유동자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요게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까지는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정 과목 얘기하면서 얘는 유동입니다. 비유동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거. 벌써 아까 나왔죠. 사용이 제한된 예금.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으로 가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것도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은 유동이고 장기금융 상품이 됐다? 그러면 비유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1장 17페이지에 단기금융 상품 나와 있죠. 장기금융 상품은 어디 있겠어요? 비유동에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뒤쪽에 보시면 비유동을 우리가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찾으셨어요? 2장 뭐라고 돼 있어요? 비유동 자산이라고 돼 있죠? 비유동 자산에 우리 네 가지 뭐 있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있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투자죠. 그 투자 자산에 쭉 내려오신 두 번째 뭐 있어요? 장기금융 상품이라고 있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장기금융 상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잠깐 볼까요? 장기금융 상품의 장기금융 상품이란 보고기한 종료일 현재 만기가 뭐요?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 키워드는 뭐예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그쵸? 그 다음에 1년 이후, 그 다음에 금융 상품. 맞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장기성 예금, 뭐 정기예금 같은 건데 계정 과목 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기예금 같은 게 금융상품이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되면 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하나 지금 벌써 했다. 특정 현금과 예금했죠. 이건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고기한 종료일 현재 만기 1년 이후에 도래하니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비유동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유동 중에 어디? 투자자산이 되겠네. 투자자산. 됐나요? 조금 이제 막 좀 헷갈리죠? 근데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거 그 세 가지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한번 그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예 실제 날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금융상품 분류 예예요. 뭘로 할까요? CD, CP, 기업보험 뭐 아무거나 좋아요. 이 기업보험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기업보험이랑 금융상품 취득했는데 기업보험을 X 1년 12월 1일에 예를 들어서 취득했다. X 1년 여기서 X 1년라는 거죠. 1년 X 1년 12월 1일에 취득했어요. 자, 만기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 우리 금융상품 분류를 따져보자고요. 네? 취득은 X1년 12월 1일에 취득했어요. 근데 만기가 예를 들어서 X2년 2월 1일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X2년 4월 1일인 경우, X3년 4월 1일인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좀 표시를 해볼까요? 볼까? 이거 되겠죠? 인 경우에 각각의 우리가 분류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금융상품의 분류 첫 번째로는요. 항상 이게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돼요. 현금성 자산이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따지고 아니면 그 뒤로 가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얘를 표시를 가만히 해볼게요. 1월 1일이고 12월 31일 1년도예요. 첫 번째는 취득은 언제 했어요? 취득은 12월 1일이죠. 12월 1일 날 취득했고 자 만기별로 볼까요? 만기가 첫 번째 케이스는 언제예요? 2월 1일이죠, 요거. X2년. X1, X2, X3요? 2월 1일이죠. 2월 1일 만기 첫 번째 케이스. 자, 얘는 뭐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요?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면은 12월, 1월, 2월 말까지가 3개월이에요. 까지가. 2월 28일까지가 3개월이에요. 그럼 얘는 취득일인 이 12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들어왔죠? 들어왔잖아. 얘는 뭐예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4월 1일이야. 4월 1일이죠. 두 번째 케이스. 4월 1일. 왜 이렇게 4월 1일이 끝에 있나요? 그런 건 놓지 마시고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는 현금성 자산은 안 되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장기 단기만 구분해주면 돼요. 그럼 그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일이 바뀌어요.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장단기는 무조건 보고기한 종료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년 여기까지 전이면 단기고 이거 넘어가면 단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 금융 상품이 되는 거고요. X3년 4월 1일이니까 얘는 넘어갔잖아. 세 번째는 넘어갔으니까 얘는 단기는 못 되고 장기 금융 상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장기 금융 상품이 뭐부터 해야 된다? 처음에 이게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 줘야지 순서가 맞아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에 만개 도래하는지 보고 현금성 자산인지 판단하고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단기 장기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장기 금융 상품 어디로 간다? 비유동 자산으로까지 해주면 완벽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17페이지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에
거기 보시면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다음에 기타 단기금융 상품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은 그 뭐가 들어가 있는지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 금융 상품 그 표에 동그라미 4번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저를 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기 매매 증권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가증권 중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기금융 상품은 우리 투자자산에서 다룰 거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 봤어요. 그쵸? 여기는 좀 앞뒤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앞쪽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보셔야지 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봤죠. 4개 계정 과목의 합이다. 그다음에 당좌예금 봤고요. 금융상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장 보시면 유가증권이라고 돼 있죠. 유가증권을 들어가면 좀 얘기가 돼야 되니까 좀 빠르지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